안녕하십니까, 텃밭농부입니다. 오늘은 4월 28일입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참깨 파종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자, 참깨를 파종할 때가 되어갑니다. 참깨는 언제 파종하는 게 적기냐? 아카시아 꽃이 필 때,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참깨를 심어라, 이런 옛 말이 있습니다. 지금 저기 산에 보시면, 저 뒤에 한번 볼까요?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죠. 저기 보시면 저게 아카시아 꽃이죠. 꽃이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곳에 만들어 놓은 이 두둑, 여러 줄이 있는데, 오른쪽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참깨를 심을 두둑입니다. 이 참깨 토양 만들기 편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토양 만드는 그날 워낙 강한 바람이 불어서, 거의 돌풍 수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.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, 카메라도 설치가 안 되고, 이렇게 해서 이 토양 만들기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. 그 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오늘은 이곳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여기에 멀칭을 하겠습니다. 멀칭은 참깨 전용 멀칭 비닐이죠. 이렇게 90cm에 구멍이 두 개가 뚫어져 있는, 이걸 이제 20 비닐이라고도 하고, 참깨 전용 멀칭 비닐입니다. 이게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에는 혼자서 멀칭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 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끝을 딱 잡고, 이 끝에서 가운데를 푹 파서, 그리고 여기를 딱 묻어 놓고, 또 가해를 파서 딱 묶고, 이제 끝에 세 군데를 이렇게 딱 묶고 나면, 그 다음에는 이 구멍을 잘 맞춰야 돼. 딱 이 두둑에 균형 잡히게 딱 하도록, 이렇게 두 구멍을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먼저 묻어주면 되겠죠. 자, 이제 참깨 전용 멀칭 비닐을 딱 깔았습니다. 두 줄로 딱 되어 있죠. 폭이 간격은 한 15cm 정도 되고, 폭이 간격은. 그 다음에 이 열간은 30c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열간 30, 폭이 간격 15cm. 이것이 가장 참깨가 잘 자랄 수 있는 전용 멀칭 비닐입니다. 간혹 보면 두둑의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거기에 60 비닐이나 80 비닐 같은, 즉 마늘이나 양파 심는 그런 멀칭 비닐을 깔아서 많이 심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렇게 하면은 참깨가 키는 적고, 그러니까 포기 수는 많지만 키가 작고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. 그러나 이렇게 두 줄로 심으면 키도 엄청 크면서 참깨가 아주 많이 열리죠. 작년에 제가 이제 참깨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영상을
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또 참조를 하시면 앞으로 전개될 이 참깨의 그 재배 좀 미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참깨 두둑은 평두둑으로 두들 심기를 하는데 모든 작물이 그러하듯이 이 참깨도 장마철을 견뎌야 됩니다. 그래서 물 빠짐이 아주 좋도록 경사지게 그리고 두둑을 높게 해서 물 빠짐이 좋아야 병해충도 적고 잘 자라게 됩니다.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이런 두둑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운데는 한 60cm 정도의 이런 고랑을 줘서 물 빠짐, 통풍 그리고 햇볕이 잘 들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참깨가 잘 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파종을 해 보겠습니다. 파종은 요게 지난해 제가 재배해서 수확한 참깨입니다. 이걸 이제 좀 부어서 요런 차숟가락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 구멍에 참깨 한 5개 요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제가 그 멀칭 비닐을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다 보니 토양 만들기 해놓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질 못했네요.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한 이 줄에 토양 만들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한 3주간 물을 줬기 때문에 돌들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죠. 보기에는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 흙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이 겉은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만 제가 누차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텃밭농부에게 다른 거는 다 따라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따라 하셔서 정말 때알 구조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작물을 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사의 성공의 55%는 토양에 있다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? 꼭 좁쌀 부어놓은 것처럼 퍼실퍼실하죠. 이 겉이 이렇게 딱딱해 보여도 이렇게 파보면 맨손으로 파도 쑥쑥 들어가죠. 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촉촉하고 더 흙이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꽉 치면 이렇게 손편처럼 탁 모여지고 살살살 하면 다 풀어지는 이런 구조의 토양,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때알 구조라고 그래요.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구조. 보슬보슬하이 좁쌀처럼 아주 몽글몽글하고 그리고 습도가 적당하게 있으면서 또 이 속에는 공기 유통이 잘 돼서 뿌리들이 숨쉬기에도 좋고 또 퇴비를 넣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영양분도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. 많은 분들이 버석 마른 땅에 이렇게 흙 모아가지고 참깨 심어 놓고 댓글에 질문을 줍니다. 나는 참깨를 파종해 놓은 지 20일이 지났는데 삭이 안 올라옵니다. 어떤 경우일까요?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% 수분 부족입니다. 버석 마른 땅에 씨앗 파종해 놓고 물주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삭이 못 난 거죠. 이렇게 촉촉한 이런 땅에 파종을 해야 뿌리 내림이 좋습니다. 모든 작물은 초기 뿌리 활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심어 놓고 나서 물을 안 주면 안 됩니다. 이 텃밭농부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작물을 파종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초기에 뿌리가 활착하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자, 요 차숟가락 뒤를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 놓고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한 5개 왔다. 여긴 조금 많아 보인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. 덮을 때 너무 많이 덮으면 삭이 올라오는데 좀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해시고, 이 살살 해시는 게 속은 촉촉하지만 겉이 딱딱하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해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숟가락으로 한 5개 딱. 지금 참깨 씨앗이 한 5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키울 거는 이 구멍 하나에 한 포기만 키울 겁니다. 그래도 혹시 발화를 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 포기가 올라오면
그 중에서 제일 튼튼한 놈을 골라서 딱 한 포기만 심을 겁니다. 키울 겁니다. 그리고 이 참깨는 직파를 해야 잘 큽니다. 포트에 모종을 키우면 이 참깨는 특징이 직근이 발달되어 있어서 깊은 뿌리가 깊숙이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. 그걸 이제 직근이라고 그러는데, 참깨는 직근이 발달되기 때문에 포트에 키우면 그 직근이 삐딱하게 옆으로 빽 꼬입니다.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. 그렇게 해서 옮겨 심어도 직근이 바로 활착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참깨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직파를 해서 또 이래 놓으면은 또 새들이 공략을 해서 씨앗을 또 파먹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파종을 하고 나면 여기 위에다가 흰색 부직포를 덮어서 새들이 공략을 못하게 또 눈가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제일 힘든 작물이 이 참깨다, 이렇게 애를 써서 키워서 수확을 해보면 서글플 정도로 양이 적죠. 그래서 그렇다 해서 팔아도 가격이 사고, 그렇죠. 또 사먹는 입장에서는 보면 더 비싸죠. 하지만 내 손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서 참깨도 볶아 먹고 참기름도 짜서 반찬에 비빔밥에 풍족하게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건 다 나눠 먹어도 참깨 이거는 못 나눠 먹겠더라고요. 왜? 키우는 과정이 워낙 힘들어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. 이렇게 차숟가락 뒤를 가지고 딱딱 긁어서 한 5개 이렇게 딱 넣어서 딱 묻어 놓으면 됩니다. 시간이 꽤 걸리죠. 자, 구멍구멍에 다 심었습니다. 요만큼 남았네요. 아이고, 허리가 아프네. 한 구멍에 6개씩 낱낱이 다 집어 넣었습니다.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비가 제법 오는 것 같은데, 그래 해도 일단 물을 충분히 주놔야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깨 파종해 놓고 수분이 부족하면 절대로 발화를 못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매일 물주기를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발화를 해서 잘 클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밑에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3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뿌리 내림이 좋고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. 자, 여기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촉촉하게 됐죠.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직포를 덮어 보겠습니다. 흰색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싹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안 벗겨도 됩니다. 이 흰색 부직포는 햇빛이 절반 정도 투과를 하기 때문에 발화를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질 않습니다. 그래서 고정은 부직포 고정핀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많이 꽂지 않아도 바람에 안 날려갈 만큼만 꽂아 놓으면 됩니다. 이거는 어차피 새들의 눈을 가리려고 새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
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m 간격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. 한 요 정도만 해도 바람이 안 날아가겠죠. 가급적 팽팽하게 해서 꽉 안 눌려도 되는 게 나중에 뽑기 좋게 요만큼 남겨놓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흰색 부직포도 다 덮었습니다. 흰색 부직포는 좋은 게 이건 물이 통과를 하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잘 스며듭니다. 물론 필요해서 물을 주면 물을 줘도 이렇게 잘 스며들죠. 그래서 요 구멍 사이로 요 물이 또 들어가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. 몽글몽글 해주면서 이렇게 충분히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화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 이제 흰색 부직포 위로 필요시에는 물을 쭉 주면 발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자, 됐습니다.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참깨를 파종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평두둑에 두 줄 심기인데 폭은 약 한 700mm 정도의 두둑에 높이 20cm 정도로 높은 그런 두둑을 만들고 토양 만들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 20짜리 참깨 전용 멀칭 비닐을 덮어서 그 구멍 하나하나당 차숟가락을 이용해서 참깨 씨앗을 5개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아주 얕게 묻어야 됩니다. 너무 깊게 묻으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얕게 묻고 그리고 물을 흠뻑 주고 또 흰색 부직포를 덮어서 다시 한번 물을 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힘든 작업이지만 또 참깨 농사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